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확인하시죠. 베스트 3는 셀리버리입니다. 특허권 취득 공시가 나왔는데요. 셀리버리 오늘 주가 5%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최근에 이 일본 업체와 공동개발, 의약품에 대한 공동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고점에서 20% 정도 현재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허 공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이들 이제 이런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가 꾸준한 특허를 낸다라는 것은 앞으로 뭐 지금 단기적으로에 대한 성과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기대를 충분하게 걸어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신호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지금 뭐 성장 국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물론 과거에 그런 강한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런 특허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큰 강점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특허로 인해서 유럽 국가연합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이런 글로벌적인 파이가 좀 넓어질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국적 제약기업과 협업도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 확대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정의 흐름이 좀 짙어지고 있죠. 1월 20일 날 고점이 88,000원을 찍고 그날 이제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나왔는데, 지금 1월 20일 날 지금 거의 한 200만 주, 그 전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540만 주, 그리고 1월 22일 날에는 100만 주, 즉 상대적으로 이 3거래일 동안 많은 지금 거래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로 인한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로 지금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정도 지금 음봉 흐름이 나오면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봉과 월봉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조정의 흐름이다라기보다는 상승 궤도로 올라서는 모습들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는 다시 한번 전고점, 즉 8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는 이러한 시세가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제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자금들에 의한 이제 차익 실현 관점에서의 매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구정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이 지지선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더 강한 시세가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의 특허 등록, 그리고 일본과의 또 유전자 간섭 치료제 공동 개발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사실 볼 게 없습니다. 뭐 100억도 안 되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적자 기업인데요. 셀리버리 이 같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추세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몇 등급일까요? 예, 물론 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실적을 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2등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시를 못 해드리는 게, 지금 하락 국면에 왔기 때문에 우선은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돼야지만이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접근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68,000원대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73,300원인데 이 68,000원대에 7만 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도 크고, 이 깨고 내려갔을 때 과연 68,000원대를 지지하느냐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상업펀드라든지 투신권 쪽,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급은 2등급이지만 68,000원의 지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자는 의견입니다. 오늘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2는 어떤 종목일까요? 보시죠.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사람인 HR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플랫폼 기업이고요.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사람인 HR 좋은 실적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어요. 장중에 10%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더 지켜주는, 주가를 좀 지켜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1월 7일부터 이제 곧 32,000원, 32,900원을 찍었던 1월 16일까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확인 이후에 차익 실현 관점에 따른 매도 물량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역시 투신권 쪽에서 그리고 기타 금융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좀 주가의 변동성을 줄 만한 금융 투자 물량이 일정 부분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팔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사람인 HI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지만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는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이 돼야지만이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으로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로 인해서 테마로 형성이 돼서 많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 공약에서도 충분하게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인 H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오면서 자사주 처분 나왔었던 날보다 저점을 더 낮추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5% 하락해서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총선 이슈와 관련한 테마 그리고 실적의 호조세 긍정적인 판단해 주셨는데 몇 등급일까요? 예, 우선은 실적이라든지 뭐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총선 공약 자체가 테마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또 많은 변동성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선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3등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오늘 장중에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대 지지선을 한번 깨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27,850원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네. 지금 29,200원까지 올라갔는데, 우선은 28,000원대를 지지해야지만이 사람인 HI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만이 사람인 HI 같은 경우에는 다음 방향성을 충분하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 정책의 공약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HR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좋겠지만은 총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도 많이 엮일 수가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 즉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리버리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고요. 지지선 확인 필요합니다.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지력 테스트와 함께 단기 트레이딩 국한하자는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대우건설의 공시입니다. 기타 경영사항 공시 오늘 개장 전에 발표가 됐고요. 현재 주가 2.6%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여타 건설주와 비슷하게 큰 추세를 보여주지 않고요. 박스권의 움직임이네요. 대우건설 공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지금 연초에 이렇게 또 건설주의 긍정적인 이제 이런 공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들 수급도 상대적으로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은 매도했던 부분들 이상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대우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인 측면,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좀 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을 요약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2020년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수주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올해 한 해를 놓고 보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만큼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러한 기간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상승 궤도로 충분하게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지금 5,000원인데요. 지금
지금 그 액면가 아래 가격인 4,655원에 지금 가격대가 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2020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주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아닌 또 해외 쪽으로도 상당히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외 수주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성향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진 업종 또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는 바닥을 일정 부분 다지고 상승 궤도로 올라서려는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기금과 그리고 여타 외국인들과 다른 기관들의 수급에 동참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면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기본적인 이제 액면가를 얼마로 설정하느냐 다양한 가격이 있는데 5,000원이다라는 점에서 이 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 차원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수급도 여러 업황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등급일까요? 예, 우선은 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3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실질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2등급에 가까운 또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급변을 하고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의 이런 포트는 좋지만은 이걸 또 못 견딜 경우에는 본의 아닌 손절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내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비중으로 대우건설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이 4,65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도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월봉의 매물대 상단이 6,520원입니다. 따라서 한 6,000원대 도달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6,000원대 도달을 했을 때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그 다음 매물대가 6,500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가격대까지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2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에 대한 의미보다는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연간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딱 한 해가 상승했고요. 꾸준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인데 이제 그 추세에서 벗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3등급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